경남 양산시 동부 지역에 자리한 용당 역사제국. 논배미를 돌아서 흐른다는 회야. 이 땅의 풍요로움을 안겨준 회야강을 따라 우불산의 정기를 품은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네,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오랜 세월 이상적인 지형으로 평가받는 이곳은요, 조선통신사의 주요 거점인 용당창에 있었던 곳입니다. 용당창 주변에 숨은 다양한 역사 유적들과 전통 문화를 찾아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마을의 풍년과 태평을 기원하던 웅상 농청 장원놀이. 과거 농민들이 농청이라는 자치단체를 조직해 농사일을 함께했던 모습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냈습니다. 한 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장원농가가 마을 잔치를 열어 농사일의 고단함을 풀었던 농경의례가 민속놀이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물기 저 물기 저루자 각시기 찜을 저루자 저루자 연남삼지를 저루자 시어마이 배들을 저루자 기가 늦어 이 물기 저 물기 걸어놓고 이 조인네 양반어대 가노 문해야 대전복 방에 놀러 갔다 농사에 자, 동민 여러분, 오늘 명동 나다리 날입니다. 자, 나다리 물어서 강산신리 북방업제 강산신 언덕으로 시와연 국민아 오늘과 같이 노동이권 장정한 두 사람을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들돌로 드는 거 힘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대롱. 예. 장대롱 일단 들겠나? 한번 해봐라. 자, 힘이 없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힘을 바짝 줘라. 자. 아이고, 힘드십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아이고. 이대로. 아이고, 들겠나? 무엇을 되겠나? 이대로. 어자.
운노네 영심내요 아린노네 영심내요 얼렁사 참농사를 짓거들랑 어짜던 농 풍제수제 다 막아주고 신롱시 농법으로 지은 농사 이세기는 말로 하고 다는 서물나게 하여 앞에는 좀 뒤에는 좀 가리가리 가리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영신님께 비나이다. 논매기도 대단한데 소리조차 웬 말인고 잘한다 명사힘니 해당하여 오하 삼사절 오하 삼사절 원래 망신으로 내보이 우리 이대감님 댁에 너희 장훈이요 오늘같이도 더운 날에 여러분들 농사 짓는다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우리 농사가 장거리라니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턱을 내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많이 자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맛있겠어. 말도 새로 나왔네. 밝은 나라 우주전이 비친 나라 저 달 속에 우리님은 너를 보고 있을 테지. 달아 밝은 달아 이때 백이 놀던 달아 저막 끝에 걸터 앉은 동그랗고도 예쁜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저 달 속에 우리님은 너를 보고 있을 테지. 이 친구 저 친구 오랜만일세. 이런데 와야지 만나는구만. 자네도 한 잔 나도 한 잔 고럼 한 입에 털어 넘기고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칭칭 나네.
노래와 노묘 소리에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들썩이게 되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모습을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말도 못하게 기쁘지요. 우리 명동부락에 무형문화재가 생겼다는 게 어디 자랑스럽고 어디 가도 참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했지. 계속 23년 동안 우리가 한 번 안 빠지고 했습니다. 지금 참여를. 농촌 장원놀이에 참여하는 게 제가 참 하는 게 참 기쁘고 참 기분도 좋고 좀 좋습니다. 2002년 경남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되며 중요성은 인정받았지만 현재 웅상 농청장어놀이의 명맥을 잇고 있는 명동마을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그래서 그 명맥을 이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날 우리 그 농경사회에서는 생활 범위가 그 마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 젊은 사람도 있고 많았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뭐 각자 다 어떤 직장을 따라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현재 그 70, 80대 어떤 노인분들이 이 고향을 지키면서 이 놀이를 전승하고 있는데 뭐 갈수록 좀 인원이 줄어들고 지원자가 적어서 앞으로 참 인원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농경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웅상 농청장어놀이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웅상 농청장어놀이 전수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두레와 비슷한 마을 노동공동체 농청의 풍습을 알리고 농사일의 고단함과 협업의 흥겨움을 담아낸 웅상 농청장어놀이의 특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사회의 모습을 담아낸 웅상 농청장어놀이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당시에 웅상 지역은 벼보리, 즉 미맥 위주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농사는 당시에 생명산업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거 가구마다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잊혀져가는 농경 문화를 재현, 보존하고 함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수많은 핵심 가치들 가운데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농경 노동 협업 공동체인 농청이 유지되고 한 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장원이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웅상 농청 장원놀이가 이곳 웅상 지역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산 동부 지역인 웅상에서는 서창이라는 명칭이 익숙합니다. 서창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있던 남창과 함께 조선시대 서쪽 지역의 세곡을 집결한 장소이자 중요 관료가 들러 공무를 보던 요충지인데요. 서창하고 남창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세곡창고로서 세곡창고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란 것은 중앙정부, 즉 서울에다가 우리의 조세를 납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시 외구의 침입이라든지 노략질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서창을 내륙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서 바다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륙의 이동 통로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쪽 지역에 이와 같은 서창이 있었다는 것은 이쪽 지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서창은 일본을 왕래했던 조선통신사들의 주요 거점이었는데요.
1590년 일본에 파견됐지만 임진왜란을 막지 못한 김성일이 머물렀고 1711년 임수관이 일본에 다녀와 펴낸 동사일기. 1682년 통신사항에 참여한 홍우재가 쓴 동사록 등의 서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고구마를 처음 도입해 구황작물을 전파한 조엄은 서창을 용당창으로 명명했는데요. 조선통신사가 용당창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선통신사의 사행록이 영남을 지나갈 때 영남 좌도 그리고 영남 우도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보통 일본으로 갈 때는 영남 좌도를 택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울산, 용당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통신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임금의 국서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임금의 국서를 수행하고 그 행진한다는 것은 마치 국왕의 행렬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행렬 자체로도 대단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렬이 지날 때는 엄청난 많은 행사들이 비공식, 공식적인 행사들이 열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그 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문화들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지방의 지역문화 창출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관청, 그러니까 국가의 창고를 통신사들이 이용함으로써 그것은 창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관소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관리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양산시 용당동 일대. 조선시대 용당창은 일본으로 향하는 500여 명이 넘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서울을 출발해 부산 동래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루를 머물던 장소였습니다. 임금의 뜻을 전하는 평화 외교 사절단이자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인 조선통신사. 1643년 사행길에 오른 윤순지는 회야강 근처 용당마을에서 어느 누각 주인의 접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인상을 한 편의 시로 남겼습니다. 오른쪽 횡단보도에 롯데팀이 세웠습니다.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부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사행을 떠나는 외교 사절에 마음을 흔들어 놓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이곳 용당창에서 회야강을 건너 보이는 나지막한 산, 우불산. 우불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의 대표 11대 명산으로 또 영험이 있는 영남 4대 명산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우불산의 신을 모시는 우불산 신사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소사를 지내는 장소로 선정된 후 왕이 충문을 내려 지역을 방어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오랜 세월 다양한 자료에 우불산은 영험한 명산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과연 우불산은 어떻게 전설 속에 등장하는 영험한 명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서 보면 우불산 신사는 신라시대부터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제당이었는데요. 특히 기우제에 효험이 있어서 가뭄이 심해 마을 사람들이 우불산 신사에서 기우제를 올리면 제를 지낸 뒤 사흘 안에 반드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말이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대왕께서 건국의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명산 대천을 섭렵할 때 우불산에도 이르러서 단을 모시고 기도를 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고, 또 그때 임진왜란 때 외병이 저쪽에서 이렇게 산성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그 외병들이 주둔해가 있는 그 자리에 우불산에서 그 신풍이 일어가지고 그 외병들을 섬멸을 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병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해서 그 지역을 외시덩이라 해서 지명으로까지 되가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불산 신이 너무 영험하다 보니까 고관대작이라도 이 앞을 지날 때에는 하마를 해서 예를 갖추어야 되는데 경상감사, 양감사라는 분이 그거를 비웃으면서 여기에 말을 타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한 점의 홍운이 붉은 구름이 일더만은 호랑이가 되어서 그 양감사를 물어서 죽였다. 그래서 여기 가면 금단에 가면은 양감사 묘라고 그렇게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에 우리 우불산 신사에 향사 때가 되면은 와서 떡도 얻어 먹고 해마다 지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제강점기 국가제의는 중단되고 신사마저 낡고 허물어졌는데요. 항일 독립운동이 무르익어가던 1918년 신사를 재건하고 국가적 제례를 지내는 24 소사 중 하나로 2000년부터는 우불산 신사 보존회에서 민속 형태의 제의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대표 제관인 초원관은 고을의 수령이 맡는데요. 초유에서 나동현 양산시장이 그 소임을 임명받았습니다. 우불신사 오늘 이 제례가 우리 국민적인 관심을 받도록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불신사의 이 제례에 대한 이 역사적인 가치는 아주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끼리만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제례처럼 이렇게 비쳤는데, 이루기에 왕이 여기까지 와가 이제 제례를 갖다 모신 적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아마 1년에 2차례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농업을 우리가 다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기후제로서는 아마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국태 민환과 연관을 짓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로서는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우불신사 제항에 헌간, 오헌간이 인선이 되었습니다. 그 오헌간님께 만건 전달하는 의뢰를 행하겠습니다. 즐겁겠습니다. 찬인 이종희와 공향 이상옥유와 전패 이보걸유와 우불산 신사 제례는 모든 참가자가 제당 문 밖에 대기한 상태에서 제례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은 짐례와 알짜, 찬인이 배 위로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린인 대축급 제집사 입계간 베이 찬이는 대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계단 사이의 베이로 들어오시오. 마치 노래 부르듯 가락에 맞춰 높낮이가 있는 목소리로 짐례는 제례를 행하는 홀기를 부르는데요.
우불산 신사제례의 모든 순서는 이렇게 진례의 창호를 따라 시작되고 끝을 맺습니다. 제례 참가자들의 손짓 발걸음도 이런 법도와 절차에 따라 흐트러짐 없이 진행됩니다. 재배 흥관이하 제의자 개재배 국궁 괴배 허 당군 기원 4355년 세차 이민 7월 개미사 27일 을유 양산시장 나동역 감소고 우불산 신복이 공존사직 택비생민 지골떡 백세명인 자치하정 생패예제 자성서품 식지 명처 상야 영험이 있는 우불산 신사에서 국태 민안을 바라며 제례를 올리는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유림들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불신사는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성령이 깃들인 곳이기도 하고 그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신라시대 때부터 거슬러 가게 됩니다만은 우리 나라의 국태민안을 빌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제례를 통해서 그러한 아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곳에서 제가 2013년서부터 매년 이곳에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제례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초원간으로.
우불산 신사와 함께 우불산성은 웅상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불산성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혼자 걸으며 살펴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우불산성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고학자인 나동욱 부산광역시 학예연구관과 함께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다름 씨. 올라오는데 돌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돌이 많은 이유가 이게 네. 이제 성돌이에요, 사실은. 아, 네. 예. 그냥 무너져 있으니까 그냥 산에 있는 돌처럼 보이죠, 그죠? 네네. 근데 저기 자세히 이렇게 이 돌무더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소나무 밑부덩이가 그 위하고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 네네.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쭉 연결이 되는데 바로 저게 성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하도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네.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흘러내린 돌이 바로 이런 돌이고 네. 지금 성벽이 그냥 낮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돌을 다시 주워서 쌓아 올리게 되면은 네. 굉장히 높은 그런 성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의 이제 구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저기 있는데 도로 끝에 가시면 좀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네네. 가서 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가봅시다. 네네. 예. 요렇게 내려. 예. 모르고 봤을 때는 돌무더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곳이 그 옛날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하나씩 쌓아 올려진 세월의 흔적이라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앞 시대에 굉장히 높았던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네. 어느 급한 시기에 나머지 돌을 다시 주워 올려가지고 쌓는 건데 그것마저 지금 무너져 내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일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돌무더기 무슨 성이야 이러지만은 네. 예, 저희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런 세월의 어떤 그런 걸 감각을 같이 느끼게 되면은 아 여기가 성패였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 밑에 보면은 기와 깨진 그 파편이라든지 네. 아니면 토기편들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 성은 어느 시대에 쌓았을 것이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살았을 때 쓰던 물건들이니까. 그죠? 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물건이 이 성을 언제 쌓았는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고고학자들은 이제 이런 성벽도 보지만은 땅에 뭐가 떨어지는가 보기도 해요. 그렇네요. 아, 저기 보니까 토기편이 보이네요. 네, 안 그래도 뭔가 반짝반짝 예, 예, 빛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짝 보이는 이런 걸 보면은 자, 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자편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릇 조가리 같은 게 있을 건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릇이냐 돌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죠? 네, 토기편에 뭔가 줄무늬가 있죠, 그죠? 네네네.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요 사이가 지금 이렇게 칼로 싹 자른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처음에 도자기를 꽂기 전에 이게 투창이라고 해서 구멍을 내기 위해서 도자기 네. 다리거든요. 네. 굽다리 접시라고. 오. 그 다리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 주변에 사머리 고분하고 네. 우불산 고분이라는 이 삼국시대 무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누가 올라왔으니까 이 깨진 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것이 이 우불산성이 삼국시대에 혹시 축조된 것이 아닐까? 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네. 가시다 보면은 기와편도 많이 나와요. 아, 기와 깨진 네. 것들. 그런 걸 우리는 무늬를 보면 대강 어느 시대 것이라는 걸 대강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것들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주변을 발굴하다 보면은 당시에 쓰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떤 때는 간혹 가다가 전쟁 싸울 때 쓰는 화살촉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 여기서 전쟁이 실제 있었구나 하는 것도 네.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하면서. 그렇네요. 훼손이 심해 돌무더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성벽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기와편, 토기편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모르고 왔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이곳에 산성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산성이 그럼 왜 여기 쌓았느냐? 저기 팀이 여기 편한 굉장히 용이한 곳이냐? 아니면은 저기 지나가서 감시하는 건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지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 양산에서 울산 가는 길목을 지키는
그런 그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산과 울산과는 교통로를 잘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옛날 사람들이 저기 왔을 때 전부 다 여기 들어와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걸로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불산성은 골짜기를 포고만 있는 산성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성이고 그 다음에 이건 왜 쌓느냐는 걸 갖다 우리 추정해 볼 때는 옆에 큰 교통로가 있기 때문에 양산에 그러니까 교통로를 군사적으로 잘 간피하고 하는 그런 성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그 토기편 보셨다시피 그런 증거를 볼 때는 3월이 고분이 이런 것처럼 5세기 중반 이후에 쌓은 것이 아닌가. 시기를 또 알 수 있고. 예, 시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와편도 보시게 되면 고려시대 기와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도 일부 이걸 고쳤다라든지 얘기가 나오고 임진왜란 때는 여기에 또 왜군들이 지나가던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병들이 여기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싸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걸로 볼 때는 임진왜란 때도 분명히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삼국시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1500년 전 이곳을 거닐던 누군가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건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하지만 그토록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지금의 우불산성은 훼손의 정도가 심하고 정비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미 산성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은 우불산성을 다시 발굴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버티고 남아있는 성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우리가 한 고장의 역사를 얘기할 때 얼마나 오래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시산구와 관련해서 이제 우불산성, 그다음 우불산 신사를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한 고을의 역사에서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또 성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곽이 있고 또 우불산 신사, 신라에서 이 24군데 제사를 정해서 했던 것 중에 한 곳이니까 굉장히 신라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조선 통신사가 지나갔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흔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볼 때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 고장에 이러한 중요한 우불산 신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분군들, 그 다음에 산성들, 이게 한 세트로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고장은 오래됐고 기록에서 역사적으로 그 오랜 전에 기록이 나온다니까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애양심을 일으켜서 충분히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주민들이 잘 정비해서 뭐 취업 공로를 할 수도 있고 역사고 유적 공로를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를 밝히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잘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뭐 훌륭한 문화, 역사 문화 자산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전체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불산성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수많은 유적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에 앞서 제대로 된 발굴 조사를 통해 우불산성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앞서 소개된 다른 역사 유적들과 함께 양산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불산 서남쪽 기슭에는 수백 개의 고분이 분포돼 있는데요. 이 고분군은 일제강점기부터 도굴돼 석실분묘가 거의 멸실되고 민묘를 조성하면서 파괴된 유적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모리 고분군입니다. 사모리 고분군은 1996년에 창원대학에서 지표조사를 할 때 본격적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아마 2004년, 5년 그쯤에 현지 조사를 갔는데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훼손의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우리가 그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서둘러서 2005년이라고 생각돼요. 그때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사모리 고분군은 처음에 우리가 확인할 당시에는 주남리 고분군이라고 그랬어요. 주남리라든지 사모리라든지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사는 사람의
붙인 이름이에요. 자, 이 무덤을 쓴 사람들은 뭘 의식했을까요? 역시 기대고 있는 우불산이거든요. 3월이 고분군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불산의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구릉선을 따라서 큰 무덤들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좌우로 한 200여 기가 되는 그런 무덤들이 조성이 됐을 것이다. 자신네들은 우불산에 묻힌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불산 고분군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년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3월이 고분군은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발굴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없어서 어떤 모양인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철저한 기초조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 3월이 고분군, 우불산성, 우불신사는 1500년 동안 기다려 왔어요. 갑자기 2, 3년 사이에 정비로 가는 건 아니죠. 우선 이 고분군과 그 다음에 신사와 산성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면 그런 기초조사의 성격에서 우린 이 우불산 지구를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떻게 특색 있는 그런 문화유적 지구로서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방향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용당 역사 지구의 흔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양산 동부 지역이 가진 유서 깊은 역사와 훌륭한 문화 유적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위해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요. 지난 7월 양산시는 용당 역사를 복원하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용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의 그 특성을 살리고 거기다가 우리 용당창, 서창이 있었던 아주 역사 유래가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하고 우불산과 우불신사를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우월성을 함께 담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런 공원 사업으로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용당 역사 복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웅산 지역에서 가장 큰 그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우불산입니다. 그 우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웅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거기서 진행했던 그 우불산 신사의 제사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 웅산 지역의 역사의 정체성의 출발점은 당연히 우불산과 그 우불산 주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조선 후기까지 용당창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용당창 역사 지구는 그 하나의 웅산 역사 복원의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